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엄청나게 더워졌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깔끔하게 옷 입고 오신 오늘 시원하게 예. 네. 에어컨 오늘은-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네, 겉옷을 벗었습니다. 네. 조명 때문인지 굉장히 네. 날씨 덥고. 그때 마지막으로 했을 때 저하고 우리 황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주 교육. 예. 그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그 뭐 네이버나 뭐 특히 다음 그 순위 요즘 나오니까 순위 할 때 뭐 참교육 예, 그래서 나가 참교육에 뭔지 대해서. 몰랐다가 물어봤는데 예, 예. 한번 보시라 예, 권유했고 예. 그걸 거기에 다루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 우리 황 대표님께서는 뭐 시사 쪽에도 워낙 뛰어나시지만 특히 교육 쪽에 네. 또 이성문 교육감님 당시 전 네. 교육감님 교육도정 당시에도 꽤 많이 활동했었고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 솔직히 이런 말도 되고 고희숙 위원님한테도 이좀 많은 고희숙 위원 그 인수위 때 활동할 때도 옆에 보니까 사진 많이 찍고 예, 예. 그러면서 이 진보 교육에 그런 교육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네. 그런데 제가 그 첫 번째로 제 1화 예. 참교육이가 넷플릭스가 제가 밤을 새면서 그러셨구나. 보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학교에서 야 저럴 수도 있나 우리 때는 저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네. 뭐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선생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네. 야 넷플릭스 그 참교육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야 저럴 수가 있구나. 약간 과장이겠지 했는데 네, 맞습니다. 내용도 보고 우리 황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다 현실에 네. 기반한.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 참교육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이 어느 정도 네. 무너졌는지 공교육 자체가 사교육의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참 교육이 정말 많이 망가졌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일을 했다면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내용이 보면 무너진 학교를 네. 공권력을 살리기 위해서 같은 이해는 이 눈에는 솔직히 뭐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강력한 대응으로 네. 유지한다. 뭐 교권을 건드는 데 대해서는 좀 제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똑같이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좀 반대. 오늘 네. 어쨌든 간에 현재 이게 국내뿐만 세계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그만큼 학교 현장이 무너졌다는 지금 사실적 현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넷플릭스 네. 참교육 보면서 네. 어쨌든 뭐 저한테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느끼신 힘이 많았을 건데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 넷플릭스 에피소드에 보면 나아진 참교육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다워야지 진정한 교육이 성립이 된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너무 공감하거든요. 참교육이다. 우리나라의 참된 교육, 참교육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다. 그게 우리 고위습 교육감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이끌어가야 될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물론 고위습 교육감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인수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봤고 또 이렇게 토론회 하는 것도 가서 지켜봤고 그러는데요.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계속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육은 아이들에게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저는 교육의 본연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에서 10여 년 넘게 활동을 했잖아요. 제가 만나는 소년원의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멘토를 해보면 굉장히 착하고 선한 아이들인데 어떻게 환경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렇게 휩쓸려서 그쪽까지 오게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행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나쁜 아이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회에 관심 받지 못하고 친구들한테 관심 받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 아니면 부모에게 관심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방법이 본인이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한테는 상처를 주게 되고 때로는 본인도 상처받게 하고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좀 끝까지 들어줬으면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하고 만나면 주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 아이들이 저한테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니?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니? 얘기하다 보면 뭐 전 이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이런 게 이제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어른으로서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 이게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교육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과 손잡고 전 같은 말을 좀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진 마라. 너의 인생은 아직 젊다. 다시 딛고 일어나서 내가 여기서 보호를 받은 만큼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을 보호해주거나 아니면 사회에 내가 여기서 받았던 그것만큼을 기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재주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학교는요, 시험 점수로 사람의 등위를 매기는 학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 저는 진정한 학교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건, 특히 학생이 예. 뭐 왕따, 찐따 예. 뭐 이런 거 이제 그렇죠. 그거 해갖고 뭐 죽은 사건을 특히 참 내가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악상 학부모. 예.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일 줄 알죠? 예. 뭐 중학교 네. 선생님네 그 뒤 보면서 그걸 봤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간에 김광수 전 교육감님한테 죄송하지만은 당시에 정말 무능했거든요. 그렇죠. 대응 그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하고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다는 교육 표심에서 많이 날아간 부분도 네, 네, 네. 한몫한 건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맞습니다. 느끼는데 제가 모 지인한테 물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 해당 교사의 돌아가시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했던 모 누님 예. 학생이 누님이라고 학생이 알고 있는데 누나가 있죠. 모 SNS에는 지금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자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손 예. 선생님이 그 생각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하는 행동은 정당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의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는데 본인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은 상처를 주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자기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아름답게 종료되는 게 현재 자신의 아들과 예. 교사와 따뜻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죠. 이 감화되는, 예. 교화되는 예. 그거 보면서 이게 현장에서 맞습니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예. 그건 아마 뭐 다른 건 솔직히 좀 폭력적인 좀 많아갖고 예, 그렇죠. 남자들 보기엔 시원하고 해줬지만은 네, 네. 실질적으로 좀 그랬던데 또 두 번째가 네. 촉법소년 문제.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촉법소년 문제는 제가 제일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촉법소년의 나이를 이제 14세에서 11세로 내릴 것이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공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흡수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죄가 된 걸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 범죄 행위를 더 강요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요즘 그 촉법소년 얘기를 그 근저에 들여다보면 제가 배우기로 소년보호위원회 보호위원들은 아이들을 잘 교화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본인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 소년보호위원회 역할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이끌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얘기로 탁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촉법소년 보호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한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동정의 양면이라 제가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14세에서 11세로 내리는 것을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 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촉법소년을 대하는 그런 자세 또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 이 아이들은 한번 이렇게 저를 저지르면
다시 또 반복해서 죄질을 거고 또 그러다가 나이가 되면 교도소로 갈 거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서만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10여 년 동안 소년보호위원회에서 아이들을 멘토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 경험해서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는요,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회 한 일꾼으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었냐?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나쁜 짓인지 잘 몰랐어요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물어보면 너 또 그런 일 또 하면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는 저걸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 이제 아동 심리를 상담하시는 상담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대부분의 말씀이 우리의 뇌가 특히 남자아이들의 뇌가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않은 시기에 범죄 행위가 일어남으로써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감정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른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고요. 또 저도 그런 아이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너 또 할래? 아니요, 절대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서 어쩌다가 한번 만나보면 정말 너무 잘 컸어요. 그럴 때는 제가 소년보호인으로서 활동하는 게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고 또 그런 마음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 뭐 전과 얘기해갖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은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죠. 맞습니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고요. 낙인 효과 아까 말씀 제가 살짝 웃었던 이유는 이런 말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이번 13대 제주도의원 중에 전과자 그렇죠. 90%입니다. 네. 어쨌든 그분들 다 교화돼갖고 국민을 대표 봉사하겠다는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뭐 전과자라고 모두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네, 그렇습니다. 반증 이러니까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참교육에서 참 이게 사실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화더라고요. 네, 실화입니다. 마약 예. 학교 내 마약 굉장히 하고 많습니다. 연계된 예, 마약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회적으로 경험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요. 처음에 아이들이 그 호기심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 잠을 좀 덜 오게 한다고 해서 그거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꾸 이렇게 다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또 생기잖아요. 좀 더 강하게 또 만들고 욕구가 자꾸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부모한테 도움을 받다가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다가 안 돼서 이제 범죄에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잘 없잖아요. 뭐 하다못해 퍽치기나 뭐 자전거를 훔쳐가거나 그 정도는 아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유혹이 사회에서가 뭐가 있냐면 학생들한테 마약을 판매하면 너 거기서 돈 벌면 너 충분히 게임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른들의 어떤 손짓 유혹이 있죠.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아이들이 어떤 그런 범죄 속에서 또 이렇게 마약이라는 거에서 좀 많이 좀 접촉 기회가 예전보다 상당히 좀 많아졌고요.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봤더니 우리 그 사수동에 있는 재활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거기서 물을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그런 일도 제주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하다가 남은 것들은 이제 화수구나 이제 변기를 통해서 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게 돼도 거기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봐서 제주도도 마약 청정국은 절대 아니고요. 마약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마약하고 연결되는 게 도박이죠. 예. 바카라 제가 현상을 좀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 소년원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도 야, 너 왜 돈이 그렇게 필요했냐? 그 나이에 했더니 아유 바카라 하려니까 게임 머니가 없어가지고 요즘 뭐 토토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 머니를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한테 때려서라도 돈을 빌려야 되고 부모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범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싶어요. 전체는 아니고요. 그중에 특정한 몇몇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져서 우리 제주도의 도박이나 마약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더 대두되고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지금 학생들 참 많은 안 좋은 거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본드, 본드 있었죠. 본드이고 부탄가스, 부탄가스. 이 정도였지 그 이상 다른 거 없었는데 요즘은 우리 해안가에 우도 해안가라든지 성산 해안가에 보면 마약류 차류로 둔갑돼갖고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도 내가 보고 사회부 기자한테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 감기약을 분해해갖고 그 약이 마약성만 요즘에는 보통 그거 어디서 배웠냐니까 유튜브에서 나오죠. 그래서 내가 참 유튜브가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저희도 교육 현실이 네. 넉넉지 않다. 예. 참 문제가 심각한데 아주 고희수 의원께서는 저 교육감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교육감께서는. 교육감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강박적이시고 예. 어떤 이런 쪽에 제일 먼저 교사들이 절대적 지지를 얻었던 게저 현승준 교사. 예. 현승준 교사님 관련해 갖고 그거 보니까 가장 컸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김광수 교육감님의 그러니까 교육감이 추진했던 학력신장도 네. 많이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죠. 청렴도가 많이 많이 떨어졌고 떨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네. 아마 고희수 어쨌든 간에 옛날 이성문 전 교육감님 계셨을 때도 많이 영향을 네. 했고 네. 서로 많이 소통했기 때문에 네. 그 이성문 전 교육감의 그 후광 예. 그걸 좀 바라보는 그런 예. 시각도 있지 않았나. 그렇죠. 이성문 교육감이 했었던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교육감이 다른 분으로 바뀌면서 그게 조금 이렇게 침체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않았습니다. 거의 다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희석 교육감께서 새롭게 다시 그것을 부활하거나 또 확장하거나 그런 정책을 펴나지 않을까. 저는 교육감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임 당일날 취임식 하지 않았어요. 학교로 달려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예. 그리고 그 대담 프로그램 보니까 당선인 인터뷰할 때 보니까 현승준 교사에 대한 재조사 다시 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히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는요, 교육은 신뢰 회복입니다. 서로 간에 교사나 학부모나 또 학생들 사이에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지금 제주 교육은 지금보다 조금 더 진일보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승준 교사님 그 사건 관련해 갖고 그 정교주하고 예. 거의 한 5부로 인터뷰를 그러셨군요. 진행했고 예. 5번 나갔는데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그들은 웃고 있는데 네. 한 분의 가족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보면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교육 쪽에서 워낙 뛰어나시니까 예. 이제 다음 화 때는 네. 교육적인 부분. 어쨌든 고희수 교육 도정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도정이든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학부모나 시민들하고 귀를 열고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그 실수를 만회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전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김광수 교육 도정은 시설 중심 이런 그렇죠. 쪽으로 갔다면 고희수 교육도정은 학생 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 학생과 교권이 예. 일치하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 네.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